네, 각 요일마다 주제별로 뉴스를 살펴보는 알짜는 뉴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국제 뉴스. 오늘도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우리 한국이요 일본의 GDP를 곧 앞지를 거다 이렇게 예, 예, 예. 전망한 일본의 네, 그 네, 연구 네, 네. 보고서가 나왔다고 네, 네. 하는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바로 오늘이거든요. 네. 오늘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 신문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일본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그 일본 경제연구센터의 최근 연구를 근거로 해서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IMF 국제통화기금의 그 보고를 보면 사실은 2020년 기준으로 해서 1인당 명목 GDP가 일본이 39,890달러였고 한국이 31,954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국이 일본의 75% 수준에 이르렀었습니다. 이미 네, 네. 2020년에. 그런데 이게 27년이 되면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거라고 일본 경제연구센터가 전망을 한 겁니다. 네. 사실 그 OECD 통계가 또 있는데 OECD 그 통계를 보면 구매력 기준으로 1인당 GDP를 환산을 하면 2017년에 벌써 한국이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한국이 41,000달러 정도, 일본이 41,000달러가 좀 안 돼서 2017년부터는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뭐 참고로 뭐 이런 그 연구 전망을 한 일본 경제연구센터는 1963년에 설립됐는데 일본의 학계, 재계, 관계, 뭐 산업계 등 폭넓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본 국내외의 어떤 그 재정, 금융, 경제, 산업 뭐 경영 등 각종 그 현안 문제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나름대로 상당히 신뢰성 있는 일본의 비영리 민간 연구 단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보통 왜 우리가 말할 때 잘 사는 나라, 네, 못 네, 사는 네. 나라 이렇게 네, 그렇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럼 일본보다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건가요? 뭐 그렇게 뭐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 뭐 GDP 수치만 비교해서 뭐 어떤 나라가 더 잘 산다, 덜 잘 산다 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그 이제 현지 물가하고 또 사람들이 진짜 내가 잘 사나 하는 그런 체감하는 바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또 실제로 뭐 잘 산다, 뭐 내가 행복하다 하는 거는 상당히 국민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거고 또 주변과 비교해서 느끼는 또 상대적인 그런 성격이 그렇죠. 복잡하기 네, 때문에 네, 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경제적인 수치로 볼 때 최근 일본의 경제 발전이 한국과 비교해서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거는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왜 최근에 이렇게 부진한 그런 지표를 보이는 걸까요? 그게 이제 2011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네.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 강대국이 됐는데 그 이전까지는 일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본이 곧 미국을 추월해서 일본의 시대가 올 것이다 하는 그걸 대비해야 한다는 그런 마치 요새 중국과 이렇게 대자비가 네. 생기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1980년대 말부터 일본이 이제 경제 침체를 겪게 되는데요. 그래서 잃어버린 10년, 뭐 20년, 잃어버린 30년,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일본의 장기적인 경제 그 부진을 이제 표현하게 되는데 네. 그 원인을 많은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뭐 노령 인구가 증가되고 다양한 이제 분석을 하는데 네네. 저도 일본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나름대로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좀 개괄적이고 좀 거시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한마디로 좀 변화를 주저하는 일본 사회의 전반적인 풍토가 좀 오래 누적된 결과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를 들면 좀 믿기 어렵으시겠지만 최근까지도 일본 사회에서는 현금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저도 현금을 거의 안 가지고 다니는데 네. 현금을 많이 사용하고 최근 지인으로부터 일본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들은 얘기에 의하면 이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한 안내를 네. 정부에서 지방이나 이런 시골에 안내를 할 때는 우편엽서로 한답니다. 그리고 접종을 하겠다 안 하겠다도 우편엽서로 반송을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러게요.
디지털 시대에 네. 하시겠지만 우리도 이렇게 바뀐 게 그렇게 오랜 세월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에 민감하게 그때그때 발맞추어서 변화하는 거에 비해서 일본 사회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좀 변화에 좀 이렇게 좀 무딘 것이 느리군요. 아닐까 그렇게 예, 좀 예. 조심스럽게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참 사실 한국과 일본 여러 가지로 또 비교도 하고 서로 라이벌 인식도 가지고 있고 그렇죠. 이런데 근데 우리 정부가 CPTPP에 가입 추진을 네네네. 공식화하니까 맞습니다. 일본 맞습니다. 반응이 시큰둥하다라고 하는데 이건 맞습니다. 어떤 맞습니다. 내용일까요? 이게 CPTPP라 그래가지고 음흠. 발음도 힘들고 이름도 막 힘든데 네. 이게 엊그저께 13일입니다. 음흠.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제 CPTPP에 가입을 추진하겠다 하고 이제 밝혔었습니다. 네. 그러고 나니까 곧 그 다음 날 일본 정부의 대변인격인 히로가츠 관광장관이 연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질문을 받은 거죠. 기자들한테 한국이 CPTPP에 이제 가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CPTPP는 시장 개방도가 상당히 고도화돼 있다. 그리고 네. 여러 면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데 신규 가입하려고 하는 국가는 그런 높은 수준의 조건을 충족할 준비가 돼 있는지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된다. 뭐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겠지만 근데 바로 뒤에 가입 의사를 밝힌 영국이나 올 2월에 가입 의사를 밝혔던 대만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했거든요. 환영한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9월 달에는 이제 중국이 이제 가입 의사를 밝혔지만 그래서 이런 걸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일본 입장에서 여러 가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경제적인 라이벌 의식이라 그럴까 그런 걸 통해서도 좀 뭐 그런 것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그렇군요. 해봅니다. 근데 미국은 아직 가입 안 돼 있죠. 예, 미국은 아직 가입을 안 했고 사실은 CPTPP가 미국이 주도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했었는데 오바마 네. 행정부 때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이거 탈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가입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많은데 미국이 조금 여러 가지 이유로 주저하고 있고 미국이 떠났지만 상당히 중요하고 유익하기 때문에 현재는 일본과 호주가 주축이 되어서 그 TPP라고 했던 것을 네. CPTPP라고 해서 좀 천천히 더 포괄적이고 점진적으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하자는 CPTPP를 이제 다시 살려서 이제 2018년에 11개국으로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CPTPP가 이제 이미 출범을 했는데 중국과 한국이 지금 가입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 주도로 했던 RCEP라는 것은 바로 이제 내년 2월에 출범을 합니다. 그게 현재로서는 가장 큰 FTA 국제 무역 기구. 이제 네. 그 연합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두 개를 통해서 상당히 국제 질서의 무역 질서가 상당히 좀 이렇게 바뀌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제뉴스 지금까지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